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의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산과 태안 지역의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산에선 어떤 소식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충남방송이 선정한 2019년 서산시 5대 뉴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한 해 서산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였습니다. 시는 지난 6월 서산시 공용버스터미널을 동문동에서 수석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민자 유치를 통해 복합터미널로 조성하되 재정과 인구 등을 고려해 최소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시민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첨예했던 갈등은 잠잠해졌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터미널이 다른 시의 터미널보다 좀 더 노후해서 제대로 되고 인구가 늘고 우리가 30만, 40만이 되면 당연히 더 커지면 저희도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몰려있는 대산공단에선 올해 9건의 환경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하나토탈에서 대량의 유증기가 누출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회사 측은 5개 탱크 저장소의 온도가 상승해 내부에 있던 기름 찌꺼기가 분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현장 근로자와 주민 등 2천여 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파업 기간 중 정기 보수를 마친 공장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결국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잊어먹거나 해이해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기업들도 이례적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앞으로 5년간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성의 의미가 크지만 노후 설비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맞춰서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 생색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서산시는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돈이 투자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뭔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오랜 기간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자원회수시설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서산시는 찬성 54%, 반대 46%로 나온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산과 인근 당진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까지 포함해 하루 200톤 처리 규모로 양대동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됩니다.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맹정우 시장은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소각장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주신 말씀, 우려와 걱정을 담아서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을 더 안전하게 짓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이 해양 생태 관광지로 거듭납니다. 오는 2030년까지 3,400억여 원을 들여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됩니다. 생태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간척으로 막힌 하천을 복원해 바닷물이 다시 드나들도록 하고 염전과 양식장 등으로 사라진 갯벌도 복원됩니다. 또 관광시설로 국가해양정원센터와 생태학교, 전박이 물범 홍보관, 전망대와 둘레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때 양승조 지사가 충남의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데 이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태관광을 오는 많은 분들이 가로림만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거로 봅니다. 뭐니 해도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군소음법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서산과 태안 등 5개 시군에서 36만여 명의 주민들이 군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이르면 2022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서산시 5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올 한해 태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에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충남도는 사업에 참여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고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본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습니다. 자본금도 빈약한데다가 결국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한다라는 비명하에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진 않는데, 일단 본계약을 체결했다니까 그 부분은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은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사업자가 투자 이행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계약 해지까지 검토된 건데요. 하지만 도는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고 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내면서 현재 좌초 위기는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안면도 개발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이어주는 해상교량. 이 다리의 이름을 두고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태안군은 솔빗대교, 보령시는 원산대교를 주장한 건데요. 그런데 지난 5월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이름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원산 안면대교였습니다. 보령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태안군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장님과 함께 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심의를 꼭 좀 해야 된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소송까지 또 가야죠. 절차적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 안면대교로 명칭이 확정됐는데요. 태안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를 삼킨 검은 재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영세어민들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국 11개 시군에 있는 이런 피해민들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 규모를 최근 축소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나온 계획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존 고시안보다 14% 줄어든 369억 원,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태안 지역은 17% 이상 감소해 어민들의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지역발전기금을 관리할 허베이 조합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선거가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12년 전 태안을 핥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에도 고속도로가 생길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태안의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먼저 서산과 내포 신도시를 거쳐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2km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반영됐는데요. 또 수건 사업인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독군리를 잇는 길이 2.5km의 연륙교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태안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광개토 대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며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산에서 이원에 연결되는 연육교가 건설이 되면서 70분, 80분을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10분대에서 우리 이원에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우리 태안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국내 수중문화재의 30%에 달하는 유물이 발굴된 태안 앞바다. 이 때문에 바닷속 경주로도 불리는데요. 지난 2007년 주꾸미가 고려청자를 건져 올린 이후 12년 만에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두 번째 해양유물전시관으로 현재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굴과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전시와 교육까지 가능해 태안이 수중문화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 중부지방에서 출수된 해양문화유산을 태안 현지에서 조사,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원사이클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 수중문화유산의 메카가 될 큰 보고를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태안군 5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충남 곳곳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해안 3대 낙조 명소인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는 31일 오후 안면도 저녁놀 축제가 열립니다. 할미 하라비바이를 배경으로 한 연날리기, 떡국 나누기, 소망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1월 1일 오전 7시부터는 태안의 백화산과 근흥면 영포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가 각각 마련됩니다. 당진 성문면 외목마을에선 31일 오후 4시부터 LED 소원 등 달기, 불꽃놀이 등 해넘이 행사가, 다음날 오전 7시부터는 해맞이 행사가 각각 진행됩니다. 예산 예당 관광지 문화광장에서도 새해 해맞이 행사로 전통 소리국 공연과 불꽃놀이, 떡국 나눔 행사가 마련됩니다. 충남도가 홍성군을 항일운동의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홍성군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행사와 백야 김좌진 장군 선양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청산리 전투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갈산면 일원에 127억 원을 투입해 청산리 전투 체험장과 활터, 교육체험관 등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 밖에도 역사문화 자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 충남 지역은 맑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많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몰과 일출 보러 가는 분들은 바깥 활동하실 때 특히나 옷차림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누리정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이 영하 7도, 서산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 청양이 영하 2도, 태안과 홍성이 영하 1도, 서산이 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옷차림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